네, 이제 다음 이어갈 경기는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 챔피언십 게임, 그린베이 패커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는 1번 시드, 2번 시드가 이제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사실 이 두 팀도 정규 시즌에 맞대결을 펼쳤었어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이 12주차 맞대결에서 37대 8로 대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손쉽게 이겼고 네. 그날 경기에서 사실 애런 로저스가 104야드 패싱에 색 5개를 당하면서 그 화려한 커리어에서 가장 못한 경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경기가 있죠. 정말 이제 애런 로저스의 이 커리어 사상 최악의 경기 중 하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경기인데 사실 이 경기에 앞서서 이제 차저스와의 경기도 있었는데 차저스와의 경기에서도 이제 잘 못했었던 로저스였기 때문에 로저스가 캘리포니아에만 오면 죽을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캘리포니아에 가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양 팀을 좀 보면 두 팀이 사실 이제 NFL을 대표하는 좀 전통이 있는 그 팀들 중에 두 팀이기 때문에 사실 인연이 상당히 깊어요. 플레이오프에서 붙었던 히스토리도 깊고 이 두 팀의 감독 카일 셰넌과 맷 라플러도 인연이 깊고 또 이 애런 로저스 혼자 이 두 팀하고 또 인연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밌는 스토리라인들이 많은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12주차 경기 프리뷰 때 이미 다뤘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고요. 그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상이 어디냐면 First and 15 2부 윅 12 프리뷰 파트 3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보시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양 팀 간에 얽힌 그런 인연에 대해서 한번 더 들어보시면 재밌는 백그라운드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이 이 경기에 집중해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 이 맷 라플러 감독이 아웃 코치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이제 감독으로서 이 카일 셰넌에게 완패했다라는 이제 인정을 했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이렇게 한번 사람이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방송용 단어는 아닌데 발렸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그냥 발린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개발린 거죠. 근데 이런 경기에서 뭔가 이제 절치부심하고 달라진 모습. 진짜 칼을 갈고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지난번에 패했던 것들을 잘 어쨌든 게임 필름을 다시 돌려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거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비책을 들고 나와야 될 텐데 사실 일단 중요한 출발점은 키포인트들은 이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패커스는 49어스의 막강한 디펜시브 라인으로부터 애런 로저스를 최대한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양 팀이 경기했던 양상을 좀 보면 저번 주 경기죠. 애런 로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옥스를 상대하면서 시옥스의 패스러시가 이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펜시브 라인이 잘 방어를 해줄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로저스가 상대적으로 좀 편한 상황에서 모처럼 만에 애런 로저스다운 경기를 해줬거든요. 반대로 이제 49어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킹스를 상대하면서 정말 막강한 패스러시로 컬커스를 괴롭히면서 경기를 디펜시브 라인이 이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이제 부상으로 11주차부터 빠져 있었던 디포드가 복귀하면서 이 디펜시브 라인 전체적으로 더 역량이 활성화가 됐죠. 특히 디포드라는 디펜시브 엔드가 복귀함으로 해서 그 반대편에서 패스러시라는 디펜시브 엔드 닉 보사 이게 기량이 더 활성화가 돼서 사실 그 경기에서만 닉 보사가 색 2개 그다음에 수많은 프레셔를 가했었죠. 디포드가 빠진 동안에는 닉 보사가 여러 경기에서 색 2개 그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디포드가 돌아오니까 바로 색 2개.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패스 프레셔를 가하면서 시즌 초반에 그 49어스가 8승 무패로 질주할 때 그때 이제 비결이 강한 디펜시브 라인. 그 와이드 나인 포메이션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다뤘었는데 그때 모습으로 지금 복귀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런 로저스를 비롯한 지금 패커스는 지난주 시옥스 경기 때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패스러시가 들어올 거라는 거를 대비하고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일단은 어떤 좀 이렇게 작전들이 필요하냐면 지금 이제 사실 그 49어스의 디펜시브 라인만으로도 패스러시가 막강한데 지금 패커스의 상황을 보면 일단 그 리시버들과 타이랜드 이 상황을 보면 사실 다반테 아담스 한 명 외에는 크게 위협이 될 만한 리시버나 뭐 이렇게 패싱 스렛이 없다. 리시빙 스렛이 없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49어스가
리처드 셔먼이 데반테 아담스를 1대1 매치업으로 막아준다 그러면 다른 뭐 세이프티나 라인베커들도 패스러시에 가담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더 패스러시 자원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그 선수들이 다 패스러시를 들어온다 그러면 디펜시브 라인도 버거운데 그 선수들이 다 들어오면 수적으로도 오펜시브 라인이 다 막아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패커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러닝백 한 명 내지는 투 타이드엔드 세트를 써서 최대한 오펜시브 라인을 도와주는 이런 패스 프로텍션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지 사실 에런 로저스가 뭐 정상적인 그래도 정상적인 플레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패스 프로텍션 해줘야 된다라는 네.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그린베이 패커스가 그 후반기 8경기에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그때 모습을 보면 에런 로저스도 부진했지만 경기 방식이 공격 방식이 상당히 단조로웠어요. 에런 존스 중심의 러싱, 그것도 상당히 좀 단조로운 러싱. 그다음에 데반테 아담스 일변도의 패싱 공격. 네. 이런 게 상당히 단조로웠었는데 49ers 디펜스를 상대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공격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맷 라플러 감독을 보면 카일 셰너헨하고 여러 해를 같이 같은 코칭 스텝에서 지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어깨 너머로 카일 셰너헨의 공격 방식도 배웠어야 된다. 또 이 맷 라플러가 션 맥베이 밑에서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션 맥베이 밑에서도 그 어깨 너머로 배웠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그 두 명의 그 공격 천재 감독으로부터 배운 거를 이 경기에서 다 쏟아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션 맥베이 감독이 잘하는 예를 들면 뭐 다양한 번치 포메이션이라든지 다양한 젯 스윕, 리버스 이런 플레이들을 해서 뻔한 공격을 하면 안 된다. 다양한 공격을 해서 어쨌든 이제 수비들이 이런 것도 하네. 그러니까 안 보여줬던 보지 못했던 공격도 섞어 넣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카일 셰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좀 유연하게 여러 가지 공격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잘 쓴다. 그러면서 또 뭘 하냐면 러싱 공격도 상당히 여러 명의 선수를 써가면서 러싱 공격도 다양화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49ers 수비도 보면 러싱 수비가 취약하긴 하지만 러싱 형태가 또는 러싱하는 그 러싱 스레트가 한 명이면 막아낸다. 근데 그게 다양화되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다. 네. 그래서 그 패커스도 지금 49ers 수비를 상대로 해서는 카일 셰너헨이 하는 것처럼 여러 명의 러싱을 할 수 있는 여러 명의 러닝백들을 풀어서 다양한 러싱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두 명의 러닝백 에런 존스와 자말 윌리엄스가 러싱 스타일이 달라요. 에런 존스는 좀 빠른 좀 시프티한 러닝백이라고 그러면 그 자말 윌리엄스는 좀 파워 러싱을 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을 통해서 다양화된 좀 다른 스타일의 러싱으로 49ers 디펜시브 라인을 공략해야 되고 네. 또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에런 로저스도 뛰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뭐 패스할 데가 없을 때 뛰는 이런 게 아니라 그 디자인드 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마 잭슨이나 패트릭 마홈스가 그러니까 의도한 러싱 공격을 하는 것처럼 로저스도 잘 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던지기 위한 스크램블링이 아니라 실제로 뛰기 위한 러싱 공격도 디자인해서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어떤 러싱 공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션 맥베이가 하는 것처럼 번치 포메이션이라든지 젯 스윕이라든지 최대한 지금까지 안 보여줬던 것들을 다 쏟아내야지 49ers 수비를 극복해낼 수 있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49ers 수비 너무 세다. 네. 그런 부분이 좀 패커스로서는 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 패커스의 수비와 나이너스의 공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닉 보사와 디포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이너스에 이 선수들이 있다면 패커스에는 스미스 앤 스미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49ers 입장에서도 보면 일단 지난주에 지미 가로폴로가 이제 올 시즌 첫 번째 플레이오프에 등장해서 초반에 상당히 좀 패스러시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이 경기에서도 그런 걸 어느 정도는 좀 대비를 하고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양쪽에 있는 스미스 형제,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케니 클라크가 상당히 좀 패스러시가 막강하기 때문에 저번 주 에버슨 그리핀과 다니엘 헌터가 보여줬던 그런 패스러시가 똑같이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 가로폴로가 초반에 상당히 당황하던데 그러면 사실은 좀 안정화시켜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쿼터백이 초반에 좀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러싱 공격을 풀어줘야 되고 또 하나는
패싱 공격을 하더라도 쉬운 패싱 공격 중심으로 해서 좀 안정화시켜줘야 된다. 근데 사실 49ers는 그걸 하기에 상당히 좀 적격화된 팀이죠. 둘 다 가능하죠. 그렇죠. 일단 키틀이 있고 그쵸. 그 러닝백 그리고 풀백까지 3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거는 49ers 수비가 진짜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지난주처럼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사실은 49ers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위닝 포뮬라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죠. 강한 수비, 그다음에 러싱 공격. 네. 이걸로 해도 충분히 경기를 풀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가로폴로를 이용한 무리한 패스보다는 가로폴로를 안정화시켜가면서 짧은 패스. 어차피 그걸 잘하니까. 그렇죠. 언더니스 패싱. 그거에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지 키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보 세뮤얼이라는 좋은 리시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숏 패싱 게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 근데 지난주 경기에서 재밌는 현지 화면이 하나 있었는데 49ers가 그 패싱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순수하게 이제 공이 날아간 거리, 패싱을 할 때 있어서 순수하게 이제 공이 날아간 비거리만 보면 리그 꼴찌다. 그런데 공을 잡은 후에 야드 애프터 캐치는 1위다. 그러니까 그게 딱 그거거든요. 숏 패싱 게임을 이용을 해서 네. 어쨌든 키틀이나 디보 세뮤얼에게 짧은 거리에 패싱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리시버나 타이드엔드가 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지 키틀이 올해 이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정말 인상적인 플레이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인츠하고의 경기에서 막판에 이제 위닝 필드골을 만들 때 여러 명의 수비가 붙었는데 이제 태클 브레이킹하면서 달려갔던 그런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다. 그러니까 짧은 패스를 그렇게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선수고 또 디보 세뮤얼 같은 선수가 상당히 빠른 발을 이용해서 슬랜트 공격 같이 빨리 이제 중앙을 그 파고드는 그 라우트 러닝을 해서 이제 슬랜트 패스라고 하는데 슬랜트 패스로 짧은 패스를 연결하면 그다음에 이제 오픈 스페이스는 이제 디보 세뮤얼이 해결해주는 이런 공격이 지금 이제 49ers의 이제 주가 되는 공격인데 그런 걸로 하면 사실은 그 패싱 공격이 좀 어쨌든 좀 쉬우면서도 가로폴로가 패스러시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공을 이제 릴리스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서 좀 초반에 안정화될 수 있고 또 지난주에 한 것처럼 3명의 러닝백을 골고루 섞어가면서 러싱을 하면 패스러시에 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카일 셰너의 입장에서도 맷 라플러가 나를 잘하는데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거에서 한번 꼬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카일 셰너의 감독은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하고 또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그러면 원래 카일 셰너인이 주로 쓰는 플레이는 X 리시버, 넘버원 리시버를 이용한 딥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애틀란타 펠콘스에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지금 사실 49ers에 그런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리시버가 있느냐? 사실 딱히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굳이 한 명을 찾자 그러면 임매뉴얼 샌더스 같거든요. 임매뉴얼 샌더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 X라기보다는 Z에 더 가까운 리시버인데 빠르고 이 선수를 사실 이제 딥 스레트를 이용을 해서 초반에 허를 찌르는 공격을 할 수 있다. 그게 카일 셰나인의 성향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맷 라플로어가 나를 알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공격보다 반대로 간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러면 패커스 입장에서 이제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패스러시가 들어가서 일단은 당연히 이제 가로폴로를 이제 압박하고 포위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지만 저는 이 경기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그래서 패스러시 말고도 이 세이프티 2명의 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스트롱 세이프티 에이드리언 에이모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런 디펜스도 잘해줘야 되지만 이 선수가 사실 이제 그 스트롱 세이프티의 역할이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패스 디펜스에 있어서 타이드엔드 같은 선수들 좀 방어해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런 서포트도 해주면서 그 패스에 있어서 타이드엔드를 더블 커버리지하는 것도 붙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프리 세이프티 다니엘 세비지가 이제 코너백 자이얼 알렉산더 그다음에 케빈 킹 뒤에서 분명히 이제 딥스레트를 확실히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견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센터필드 역할을 확실히 해줘서 딥스레트가 코너백을 추월하고 이제 지나갔을 때 이제 그걸 이제 뒤에서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확실히 잘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카일 셰너인이 이런 허를 찌르는 공격을 하더라도 두 가지를 다 방어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러시가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두 명의 세이프티의 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또 한 번 승부 예측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일단 그 뭐 양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좀 보면 패커스가 지난주 이제 시옥스 상대로 했을 때는 정기 시즌 후반기보다는 많이 경기력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줬다.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은 조금 이렇게 고무적이긴 하지만 49ers의 디펜시브 라인이 너무 압도적이다. 그리고 그 49ers의 또 세컨더리도 상당히 좋은데 그런 세컨더리를 공략하기에는 다반테 아담스 외에는 너무 좀 공격수들이 취약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49ers를 원정에서 상대하기는 조금 버겁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49ers가 홈에서 승리하고 슈퍼볼에 진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나이너스가 이제 슈퍼볼에 진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 스미스가 들어온 이 패스러시 이후에 러싱을 막기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강력한 나이너스의 러싱을 막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로저스가 캘리포니아에만 가면 그냥 녹더라. 원래 캘리포니아 출신인데요. 네. 근데 이제 프로즌 툰드라에서 잘 던지니까 따뜻한 캘리포니아가 오히려 고향이지만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올 시즌 특히나 이제 캘리포니아만 가면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이 나와서 이날도 좀 그런 모습의 재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이너스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6경기의 격차는 그대로 이어지겠네요. 슈퍼볼 하나가 뭐 남았지만 뭐 어차피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뭐 미련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퍼스트 앤 23 이 디비전 라운드에 펼쳐졌던 4경기 그리고 다음 주에 펼쳐질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들까지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챔피언십 경기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슈퍼볼 단 한 경기만이 남게 돼요. 그렇죠. 이제 시즌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대망의 슈퍼볼만 남겨놓게 됩니다. 네. 일단 저희는 다음 주에 이 챔피언십 경기에 대한 리뷰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